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례라기보다는 가상의 사례지만 힘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2차, 저차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또는 정지해 있는 거를 해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자,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M인 물체에 크기가 각각 F1, F2인 힘을 작용했더니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약간 비교적 당연한 얘기긴 해요. 자, 그런데 크기가 F1인 힘은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크기가 F2인 힘이 수평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래요. 세타래요. 그럼 이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와 수평면이 물체에 떨어지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가 움직이는 건 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쵸? 물체 운동은 수평면의 방향으로 나란하게 움직여.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수평 방향 힘과 F2의 수평 방향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냐? 그쵸?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그쵸? 두 번째,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거? 자, 연직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겠어? 연직 방향 안 움직이고 있어. 그쵸?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어야 돼.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봅시다.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3개밖에 없어. 하나, F2의 이제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이에요. F2의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 그리고 뭐? 수직 항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자, 결론. 결국 이런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우리는 각각 수평과 수직,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대입해 봅시다. 여기. 첫 번째, 물체의 가속도 구하기. 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해하면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해하면 됩니다. 자, 크기가 F2인 힘을 각각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분해한다. 크기가 F2인 힘을 각각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분해한다. 그럼 크기가 각각 어떻게 된다? F2에 대해서 수평 방향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수직 방향은 사인 세타를 곱한다. 무조건? 아니죠. 지금 이루고 있는 각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런 방향이야.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여기랑 이루는 각도를 물어본다거나 여기랑 이루는 각도를 물어본다거나 여기랑 이루고 있는 각도를 물어본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각도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지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지 뭐 탄젠트 어쩌고저쩌고 해줘야 되는지는 잘 유의해서 해줘야 된다. 지금은 좀 간단한 경우니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해준다. 자, F1이라고 하는 힘과 그리고 F2의 수평 방향 힘, F2 코사인 세타.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 F2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 F2 사인 세타가 된다.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는 논 외로 칩시다. 지금 당장 가속도만 구할 거니까. 가속도만 구할 거니까 논 외로 칩시다. 가속도 어떻게 구해주면 돼?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뭐로 나눠줘라? 질량으로 나눠줘라. 전체 질량으로 나눠줘라. 알자 힘이 얼마라고? 알자 힘은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래. 그럼 얘를 뭐로 나눠줘라?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온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본론.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구하기. 자,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우리 앞에서 구했죠. 두 번째, 힘의 방향을 설정해서 얘를 덧셈인지 뺄셈인지 공략을 해줘야 된다. 자, 얘는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 얘도 아래로 작용하고 있어요. 수직항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 위로 작용하고 있어. 그럼 위랑 아래는 서로 반대되니까 위를 플러스라고 해보자. 얘를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는 아래로 작용하는 애들은 0보다 작다.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면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면 여기는 0보다 작게 설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수직항력 더하기 mg 마이너스 mg 더하기 마이너스 f2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수직항력은 mg 더하기 f2 사인 세타가 된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제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론은 했죠?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무게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눠서 해봅시다. 중력, 그리고 내가 어떤 좌표계를 그려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저거 플러스 x, 그리고 이 수평면에 대해서 연직 미 방향을 플러스 y라고 할게요. 자,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1kg 곱하기 10m/s 제곱, 따라서 10N이겠네요. 자,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첫 번째 힘 5N. 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두 번째, 20N의 힘이 지금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작용하고 있어요? 20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코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되겠네. 코사인 30도는 루트 3을 2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10 루트 3 뉴턴. 근데 얘가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 오케이. 자, 수직 방향. 자, 수직 방향으로는 앞에 저 구했던 20 뉴턴 곱하기 사인 30도. 그럼 얘는 10N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직항력, 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제 나눠서 해봅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크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얘만 고려해주면 된다. 봅시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방향이고 이 친구는 플러스 x 방향이네. 그럼 알짜 힘은? 자, 알짜 힘은 10 루트 3 뉴턴에다가 뭘 빼줘라? 5 뉴턴을 빼줘라. 그러면은 10 루트 3 마이너스 5 뉴턴이 되겠네요. 자, 알짜 힘은 10 루트 3 마이너스 5 뉴턴이에요. 좀 가속도는 질량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가속도는 10 루트 3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자, 두 번째,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을 구해라. 자, 근데 여기서 수직항력과 오른쪽 대각선 방향 작용하는 힘은 방향이 같아. 수직 방향은 둘 다 플러스 y야. 그럼 우리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 n 더하기 그다음에 20N에다가 사인 30도 해준 거랑 마이너스 mg를 더했을 때 0이 되게 해주는 n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 얼마예요? 10. 그쵸? 얘 플러스 10이야.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야.
그쵸?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수평면에 작용하는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얘네들을 전부 이항해 준대잖아. 따라서 n이라고 하는 크기는 물체의 중력과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을 작용하는 힘을 빼준 값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요? 네. 얼마요? 이 친구의 수직 방향 10이잖아. 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연체 가리 방향 10이잖아. 그러면 수직 방향은 10에다 10 빼준 거니까 0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어렵다. 아, 나 아직 이해 안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좀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도 있어.